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앙일보는 누구의 힘인지는 몰라도 이재명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강제 입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검찰은 현재 누구를 조사할 때 그 조사 자료를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이재명을 구속까지 시킬까 하는 그런 이재명 잡기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건소장 2명은 굉장히 괴로워했다. 감옥 가기 싫었다면서 이재명 형을 강제 입원하는데 반대했다. 라는 걸 제목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입원을 본글에서 거의 10번 정도는 언급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요 제가 보여드리는 요 대목에서만도 4번이나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의 입장이라면서 공신력을 은근히 과시를 했죠. 근데 그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을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박정오라는 행시 출신, 그러니까 윗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행시 출신으로 성남 부시장을 했어요. 이재명 시장이었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4개월, 5개월을 근무합니다. 2012년 4월에서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딱 그 시기에 이 보건소장, 그 보건소장이 뭐 어떻게 반대를 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건소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형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좀 다뤄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적법한 그 상황에서는 적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건의를 했을 때 보건소장이 2사람이나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절차를 받은 건데 마치 이재명 시장이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중앙일보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박정오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요. 성남시 부시장으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13년, 즉 그 다음 해에 7월에 안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안산 출신이 전해철이잖아요. 그리고 김영환, 바미당으로 간 김영환이 국회의원 하던 곳이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박정호 이 사람은 2014년하고 2018년에 새누리당 후보, 또 자한당 후보로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지만 낙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왜 안산에서 왜 이런 그 연관관계를 가질까 해서 안산을 좀 뒤져보니까요. 안산은 원불교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법 큰 교당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통합을 위한 모임이라고 그러면서 원불교의 스님이 주관하는 그 통합 종교 그런 무슨 모임을 가졌을 때 이 부시장이던 박정오라는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부시장이 그런데 참석하는 건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산시는 전해철을 도지사로 전적으로 밀어준 것입니다. 그 도지사를 출마했을 때 그 시의원들이 전적으로 밀어준 것이 바로 안산시예요. 물론 안산하면 세월호 이런 거를 연상하시지만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전해철과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박정호라는 사람이 안산으로 가기 전에 왜 단지 5개월간만 이재명 시장 밑에서 굳이 그 이재명 시장이 형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을 때 또 보건소에 문의를 했을 때 박정호가 부시장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새누리당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산으로 또 나중에는 오게 된 사람이 왜 그 당시에 단 5개월 정도만 이재명 시장 밑에 있었을까? 이상한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 보건소장, 문제의 보건소장 구성수, 지난번 제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관근이라는 사람하고 구성수라는 사람은 찰떡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성남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지관근이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남시장으로 또 출마를 해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장은 보건소를 관할합니다. 예산 결산을 감사하니까 상당히 지관근은 보건소장들을 막 쥐일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보건소장이 문제의 구성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건소장 둘이 다 이재명 시장이 원하던 그 보건소의 형님을 좀 가서 어떻게 검사를 받든지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부탁하는데 보건소장이 거절했다? 이건 좀 이상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지관근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관근은 전해철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전해철이 붙어서 선거운동을 같이 했기도 하고요. 또 지관근은 이런 말을 해요. 이재명이 지도자로서 상당히 부적합하다. 그리고 전해철에 대해서 같이 도지사 후보인데 전해철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이재명을 비토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전해철과 박정호의 이상한 관계. 저는 박정호가 무슨 삼성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철과 지관근의 관계, 지관근과 보건소장들과의 관계,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풀어보면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된 이재명 시장을 둘러싼 그 음해 세력의 구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이 그런 식으로는 조사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한국의 법조계가 썩어 있거나 검찰, 경찰이 썩어 있거나 또 삼성과 유착돼 있거나 그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기회에 원불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지금은 사장 자리를 물러났지만 그 사장이 2013년에 말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데 굉장히 현 시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한규 세계일보 당시 사장은 홍석현을 대권에 출마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권을 줄 것인가를 지역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단순히 지역구도.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홍석현은 서울 출신이니까 일단 서울 사람들이 지지를 할 거다. 그렇지만 서울은 타양에서 온 사람들이 80% 정도로 대단히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면 대권을 잘 줄 수 있다. 그거 하나 하고요. 손석희와
결합하면 파괴력이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13년에. 놀랍죠? 근데 왜 호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본인 있죠. 세계일보 조한규 이 사람이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홍씨 일가가 그 호남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홍석현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홍석현의 모친인 고 김윤남이라는 분이 원불교 원정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거기 호남에 아주 크게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김윤남이라는 분이 목포 출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시 이 홍씨 일가가 왜 삼성 이건희와 그 부부관계잖아요. 홍나희 씨가. 그러니까 홍나희와 이건희는 부부관계인데 홍나희의 남동생이 홍석현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노무현과 관계가 끈끈했던 바로 그 홍석현이죠. 그런데 홍석현과 홍나희 그리고 또 한 여동생이 있는 것 있고 그 사람들의 부친인 홍진기와 또 이 두 사람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홍진기의 부친이죠. 인 김신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친일파에 아예 등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일파로서 1960년대 66년대라나 그때에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을 때 그 부인인 김윤남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풀려났다 그러죠. 홍진기의 부인인 김윤남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를 어디 가서 했냐면 원불교의 그 교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홍진기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구속에서 풀려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원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게 됐다 그래요. 이 홍씨 집안이 모두요. 그러니까 이상의 구도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게 파악되잖아요. 왜 그 문재인의 정부에서는 이토록 그 전해철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이토록 그 호남인을 많이 기용을 했는가. 그거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이제 풀리시죠. 그리고 홍석현이 왜 저기 손석희를 중앙 그 미디어에 끌어들였는가 또 나오죠. 그리고 이재명을 비토할 때 반드시 중앙일보와 세계일보가 거의 동시에 그 뭐 김부선 스캔들 사건이면 스캔들 사건 뭐 그런 식으로 비토하는 모든 기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려요. 비슷한 시간대에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둘이 짜고 무슨 짓을 벌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요. 그만큼 세계일보와 지금 삼성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 1960년대에 그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요. 박정희 시대에 삼성 이병철이 전자회사를 1970년에 설립을 하게 돼요. 근데 박정희는 이때 8년간 사업 추진금으로 14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공업 육성을 국고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에 이미 진출해서 많이 돈벌이를 한 통일교가 소유한 전자 사업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노하우를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